요번에 그 서울역 강의하면서 상당히 많이 젊은 분들이 주식을 시작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주식을 시작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고생을 그 깡통나고 했던 그 복고했던 그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주식으로 깡통을 여러 번 나고요. 이제 할 게 없어서 이제 보험하러 다녔어요. 보험. 자동차 보험과 하고. 자동차 보험하려면 DB가 있어야죠. 자동차 번호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여름인데 정말 눈이 하얗게 온 날이었어요. 자동차 보면 옛날에 그 번호를 적어가고요. 옛날에는 그 번호만 알면 그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DB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선배들이 담아놓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었다고요. 삼성화재. 그래서 전화번호를 많이 눈 오는 날 적는데 어느 사람이 2층 집 아저씨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여보 남의 차 왜 적어?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객님의 자동차 만기가 되면 보험이 날짜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만기를 알려드리고 보험료도 싸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의 차를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차 안에 있는 뭐 동전 꺼내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열심히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힘들었죠. 왜냐면 나갈 때 5,000원인가 다 갖고 나갔는데 짜장면이 점심 한 그릇이 2,500원인데 2,000원인가? 2,000원인가 했는데 2,000원인가 1,500원인가 했는데 곱빼기로 먹으려면 500원 더 내야 돼. 근데 곱빼기 먹으면 그날 교통비가 집에까지 들어오는 게 모자라가지고 짜장면 곱빼기 안 먹고 보통만 먹었는데 내가 삼성화재 처음에 갈 때는 삼성화재가 사실은 제가 다니는 증권사 위층에 있었습니다. 저희 지점 위층에 있어가지고요. 쉬는 시간에 계단을 밟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삼성화재에서도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연봉이 1억이 넘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주식하다 올라가면서 많이 봤죠. 이제 깨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만나려고 삼성화재에 입사하면서 이제 저 다이아몬드 밑에 가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든 간에 성공한 사람 옆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소장님이 다이아몬드에 데리고 있는 소장님이 자기 소속으로 해줬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이 인간이 점심 한 끼 안 사주는 거야. 뻔히 내가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그때 삼성화재 처음 나가면은 강의 열심히 들으면 50만 원 줬거든요. 50만 원 받아가지고 교통비하면 모자라잖아요. 그 밥을 안 사주는 거야. 그 나중에 알아봤더니 내가 그 사람 소속이 아니고 다른 사람 밑으로 넣었더라고 소장이. 반드시 체크하세요. 난 저 사람 밑으로 넣어주라고. 왜냐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새로운 영업맨을 스카우트하면 인센티브가 약간 있는가 봐요. 그 사람의 매출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니까 밥도 한 끼 안 사주고 노하우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들은 노하우를 배우려면 그 사람 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돌아오는 시간에는 언제나 배가 고팠고 그 당시 전 배도 안 나왔었고 양복이 아주 잘 맞았고 몸도 가벼웠고 저녁 시간에 돌아오는 시간에 보면 항상 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우리 집사람은 외짝 교우라고 그래가지고 부인 혼자만 다니면 외짝 교우라고 그래요. 함께 다니지 못하는 외짝 교우라고 그래가지고 외짝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가 봐요. 성당에는. 근데 나는 그때 안 나갔었죠. 잘 나갔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절대 나는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결국 주식을 모르고 접하고 뭐 신용 쓰고 남의 정보 그냥 공짜 정보로 사고 막 그런 엄한 짓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날아갈 수밖에요. 상한가 따라잡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상따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도 제가 종목을 고르면 줄상이 막 나오죠. 여러분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이 다 그때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제가 참 노름도 잘하고요. 주식시장에 야로가 있잖아요. 이 야로 속에는 노름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 오면 다 둘린다고 그러나 전라도 말로 둘린다고 그러고 경상도 말로는 뭐죠? 사기당한다고 그러나 여기 시장의 원리를 시장의 언어를 모르고 오면 돈 다 뺏깁니다. 한번 해보라고 따지는가. 그래서 이제 보험하고 돌아오다가 이 성당 앞에 있는 성모님상은 보통 밖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해 주라고.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죠. 시장의 야로를 모르고 남의 돈을 거저 가져가는 나쁜 마음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공부는 하지 않고 큰손이 팔려는 공짜 정보를 투자함에 천정을 잡고 흘러내는 주도 모르고
더 많이 벌려는 탐욕으로 떨어질 때마다 용자로 물타기 하고,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깡통납니다. 꺼불면 뒤지는겨.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초보자들 많이 왔다. 요번에 내가 서울역 강의하면서 상담해보니까 2달짜리, 5달짜리, 대체로 보니까 대북 보고 그냥 남의 돈 먹으려고 들어와서 그냥 공짜 정보로 처먹으려고 왔다가 다 물려가지고 지금 젊은 놈들이 날도 오면 안 기어 나오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기어 나온 거야. 난 딱 봤지 내가. 아이고 이것들. 자, 무슨 얘기냐. 와글와글 할 때 겨우면 다 물리는 거야. 다 물렸어. 그런데 이제 그 물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팜 시스템이죠. 이 팜 시스템이 뭔지 아냐면, 이 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신이 있어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존 보글의 책을 한번 꼭 읽으세요. 개인 투자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버핏도 추천한 거예요. 내 방법은 니들 못 따라해 새끼들아. 그러니까 존 보글의 방법을 따라하라고. 그 책을 읽으면 아빠의 기법이 보여요. 근데 차트를 보면 또 이해가 된다고. 자, 여러분들이 보면 배당을 주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물론 뭐 삼성전자를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대박. 이렇게 슈퍼주들을 장기 모아가면 부자 되는 거죠. 아직도 대북 멀었네. 더 조정받아야 돼. 아직도 대북 물어보고 대북에 약간 여운이 남았다. 그러면 코피 좀 더 놔야지. 예를 들어 증거를 하나 보여줄게요. 내가. 우리 대선주 있죠? 대자 돌림의 대선주. 고려산업. 문재인 관련주. 대통령 됐는데 작살났잖아요. 남북관계가 재선됐다고 대북 쪽 갈까요? 남북관계 좋아지고 나면 대북이 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저 선거 때 이거 문테마잖아요. 문테마. 어떻게 됐어요? 더 재밌는 걸 보여줄까요? 아직도 이거 모르면 박지만이 주식이에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2012년에. 당선되고 주가는 개폭락이에요. 2013년 취임했는데 취임할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현실로 돌아오면 끝난다는 것. 보물선이 나왔다. 그걸 보물선이 캐면 주가가 올라갈까요? 천만의 말씀이. 보물선이 발굴되는 순간 주가는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들은 얘기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좋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기대감은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는 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지 않는 자는 이미 망한 자예요. 요거는 이제 7월 25일 날 우리 해피님네 별장 가가지고 골프 한번 치고, 작년에 6차예요. 작년에 6차 그 골프 대회였는데 날 잡아놓고 내가 가다가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1년 만에 갔더니 해피님이 그래도 이거 만들어 놓고 기념사진 찍어야 된다고. 너무 시원했어요. 요 사진은 제가 이거 거시기 나갈 때 이데일리 TV 명품 투자 클럽에 출연할 때 제가 이 앵커 할 때 그 사진이에요. 저도 한땐 TV 나가던 사람이야. 나도 TV 나가던 놈이야.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다 나갔었죠. 제가 책을 한 권 좀 읽어봐야 되겠죠. 시장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중명에서 여러분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일본 니케이예요. 이게 큰 틀을 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가 능사가 아니라 이렇게 큰 버블이 나버리면요 20년 넘게 조정한다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다칩니다. 자, 이렇게 강상승한 종목 시장이 90년 상투치고 어디까지 빠져요? 90년부터 2014년까지 조정했으니까 약 24년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얼른 번뜩 생각이 있어야죠. 중국은 88년 상투 쳤어요. 한국도 사실 진정한 상투는 어디예요? 88년, 90년으로 같이 봐야 됩니다. 일본하고 상투를 같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러면 일본 상승과 한국 상승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라고? 중국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운 일이 있어요. 중국이 88년 상투잖아요. 그러면 18년, 28년, 28년, 가야 20년이에요. 이제 18년밖에 안 됐어요. 중국 아직 멀은 거죠. 모습이 어떻습니까? 반등이 실패하고 약하잖아요. 저 중국으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중국 요번에 연초에 NH투자증권에서 뭐 호텔에서 뭐 멋진 음식하고 중국 강연을 한다고 초대를 해가지고 VVIP라고 초대해서 갔다가 거기서 산 종목이 중국 전기차, 자동차 부품주들을 샀는데 지랄하고 뒤로 빠꾸로 막 해갖고 많이 샀더니 지랄하고
졸라 빠져가지고 싹 다 팔아버렸어요. 자, 이걸 보니까 중국이 앞으로 깜깜하죠? 중국이 아직까지 뭐가 안 나왔어요? 잃어버린 20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상투친 나라에서 이 88년에 중국 본드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건전 안 왔잖아요. 아직 안 왔죠. 앞으로도 고민되잖아요. 10년, 어쩌면 15년. 그리고 중국이라는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어질 때까지. 지금 중국이 인기 있을 때 한국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일본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일본을 매우 사랑했다. 일본 다 뭐라고 했어? 잃어버린 20년, 일본은 경제가 망하고 있고, 기업도 망하고 있고,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화하고는. 근데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중국이 다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2000년에 뭐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세계 1등 간다고 더 지랄들 했잖아요. 1등 어떻게 가요? 1등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구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줘야죠. 문 닫아놓고 1등 가요? 지네들끼리 잔치지. 무역전쟁의 원인은 뭡니까? 무역 장벽을 열자. 미국하고 동등하게 열어봐. 근데 못 여는 거잖아요. 구글을 왜 못 열어요? 그거 열었다고 그러는 애들이 막 구글에서 막 유튜브 같은 데다가 막 공산당 시진핑이 어떻고 막 자 나가자 싸우자 그 민주화 운동 촛불 시위가 한국 그거 나올까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촛불 시위 나고 중국에서 관광객 꽉 끄는 건 뭔 줄 아세요? 한국 가면 촛불 비하면 큰일 난다. 꽉 못 가게 만들어라 그냥. 관광 중단시키고 막. 그거 뭐죠? 관치금융이잖아요. 아직 멀은 거예요 중국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반응 나왔는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있는데 중국은 이 중국의 시가총액 1위며 그 다음에 그 중국 본드에 많이 들어갔던 종목이 페트로차이나입니다. 이 페트로차이나를 보면 이게 지금 원래 차트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면 저번에 뽑아줬는데 내가 우리 블룸버그 차트에 보면 이게 올라오고 2005년부터 올라오고 저 고점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떨어진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2007년부터 안 나왔어요. 고점만 나왔어요. 그때부터 40 홍콩 달러죠. 그래서 지금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개기고 있는데 본전 오겠어요? 이 모습이 일본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거하고 뭐가죠? 차이나 모바일. 거기 상투치고 지금 이건 다 나오네 그래도. 여기가 상투잖아요. 너무나 지독하게 시세를 냈잖아요.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코스닥 상투하고 똑같죠? 코스닥 종목들 봤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모 신문에 누렇게 중국 본드 홍보했던 회사 있죠? 내 어디라고 말은 안 해. 뭔 신문에 매일 그 신문만 났어. 차이나 본드. 그래가지고 노인네들이 그 신문 보고 그냥 그 본드 많이 사는 거 아시잖아요. 수수료도 비싸. 요번에 그 노인네들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돌아가시면서 차이나 말한 거 하고 수익률 너무 차이나 이러더래요. 너무 차이나 개새끼들 말이야. 부자 될 것 같이 말했는데 말이야. 뒤로 빠꾸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줄 서서 가요. 미친놈들. 앞으로 본드 줄 서서 가요 마지막은. 말한 거 하고 너무 차이 난다 이런 거 이제서 웃는 분들 있어. 이제서 이해가 된 거야. 이게 좀 유머가 좀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늦게 웃더라고. 베트남 본드도 물 먹었는데 조금 더 빠져야지 정신 차리지, 그지? 괜찮아요. 네, 물렸으면 과감히 다 정리하세요. 정신 차려. 이 고점에서 중국 본드 다 팔라고 한 사람 누구였어? 내가 뭐 중국 본드 팔라면서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중국이 한국에 IMF 같은 거 온다. 올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일본 같은 지경이 갈 겁니다. 지금도 막 집을 겁나게 짓고 부동산 투기도 겁나게 하더라고. 한국을 살 때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주려고 중국 가서 내가 많이 먹었지. 2005년부터 내가 중국 투자했잖아요. 그때 2005년에 투자했던 종목이 여기 잘 봐. 여기 내가 가지고 있지. 페트로차이나 가지고 있잖아. 페트로차이나 여기 있잖아.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화학. 중국 평안보험. 중국 인수생명보험. 요 차트 보면 재밌겠지, 그죠? 페트로차이나를 봤죠, 내가. 여기 12,000주나 샀으니까. 겁나 샀었지. 그때 근데 투자 금액 5,800인데요. 2억 7천까지 갔어요, 7천. 중국 가서 내가 먹어가지고 내가. 그때 내가 강의하면서 중국 주식 다 팔아라, 이제. 다 먹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13, 12년도부터 다시 한번 중국 산 게 뭐냐면, 기즈모테주하고 평안보험 다시 리바이브를 한 거죠. 다른 건 다 죽는데, 이 평안보험 살아났어요.
기지모태는 그때 안 써먹었어요. 2007년 안 써먹은 건데 이건 살아났고요. 근데 중국이 어려운 게 밑에는 베트남인데요. 위에 보면 차이나 광섬유 있죠. 이것도 수익 많이 냈던 건데 안 팔아가지고요. 문 닫았어요. 중국은 문 닫을 회사가 많다. 쓰세요. 중국에 문 닫을 회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역사가 오래돼서 죽을 놈들은 다 죽고 사기꾼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24년간 장기 하락해서 일본 사람들은 주식 투자 생각도 안 합니다. 왼수 같아. 우리나라도 IMF 때 문 많이 닫았잖아요. 그럼 중국 투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상투는 어디죠? 중국의 진짜 완벽한 두 번째 상투는 안타깝게도 책방에서 나왔어요. 상투의 제목이 책방에서 나왔다고. 중국 주식 당장 사라 뭐 이거.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 사면 10년 후에 아파트 산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 바닥과 천정은 거의 책방에서 나와. 쓰세요. 주식시장 천정은 책방에서 나온다. 요새 베트남이 황한자라 국제라고 이거 말이야. 이상한 회사인데 걸레 같은 회사인데 요새 그건 많이 올라갔네. 바이오 베트남이 우리나라 말하면 삼성화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평안보험과 베트남의 바이오 베트남 이런 것들은 특이한 데가 골라놓은 거죠. 그죠? 근데 중국 주식 다 팔았어요. 환율도 그렇고 앞으로 10년 15년은 더 조정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은 당분간 안 보려고 볼 시장이 많은데 머리 아파. 그래서 좀 종목 압축해서 국가 압축 차원에서 중국은 그동안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막 세계 제1위 국가가 된다고 처음 듣는데 대학교 교수들이 뭐 경제연구가들이 막 중국이 세계 제1위 된다고 글 쓴 사람들 요새 되게 터진다는데 뻥 까가지고 애들이 너무 들뜨게 만들었다 뭐 이래가지고 안 되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고 해야 돼요. 알죠? 지금 재밌는 데가 보니까 프랑스가 상당히 좋아요. 전 프랑스를 하고 독일의 SAP 우리나라 말하면 뭐냐면 이게 SAP 위에서 두 번째 게 SAP가 우리나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도전비전 이게 원판이죠. 이게 SAP가 원조예요. 원조.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요.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뭐라고 이걸 ERP 회사라고 해야 되나? ERP가 맞나? 우리나라 다른 말로 설명하면 뭐지 이거? 자동 장부 정리? SI? 아 그렇지. 근데 이게 사람을 얼마나 자르겠냐. 지금도 이게 사람 많이 자르고 있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소프트뱅크 봐.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를 그건 좀 많이 샀어요. 이거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는 미국으로 말하면 아마존 같은 그렇게 영업은 다르지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 회사로. 지가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여기 사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여기서 사가지고 고생을 헬렐레 하고 좋아했더니 만화까지 그리고 좋아했더니 지랄하고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왼수 갔더니 드디어 올라오는데 지금 이거 오늘이에요. 오늘 88데이 축하하느라고 지금 오늘 아빠 아주 기분 좋게 해주네. 어제도 막 날라가더라고. 이게 무슨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이게 3등인가 되는데 이렇게 날라가네. 미친놈이네 이거. 날라가. 어제도 6점 몇 프로 올라가고 내가 VIP방에서 얘기했어. 해피님 그지? 그랬더니 요새 또 일본이 시가총액 중국을 눌렀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얘기 들었어? 그러면 뭐죠? 잃어버린 20년이 정말 우리에겐 투자하기 좋은 시기다는 거지. 결국 상투와 바닥은 뭐야?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거야. 중국 고점. 잃어버린 20년 기대가 없어. 바닥 그지? 노래로 표현하면 투자하기 딱 좋은 계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자 그럼 갑니다. 같이 해보세요. 집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좋으니까 크게 불러요. 그냥. 너 먹어봤냐 상 나는 먹어봤단다 상상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다음 시스템이다 30년을 간단하게 객장에서 깡통나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깡통이라 부르지 월요일에 객장 가고 화요일에 날바 가고 수요일엔 또 객장에
주말엔 팟빵으로 강의를 듣는다. 너 먹어봤냐 상 나는 먹어봤단다. 상상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팜 시스템이다. 저기 팜스템으로만 만나야 상을 만난다 이런 얘기야. 딴 게 아닙니다. 상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쓸데없는 펀드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시죠. 예. 결국 뭐냐면 가는 나라 방향을 잡아야 되죠. 여러분 쓸데없는 펀드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외 펀드 특히. 싹 정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10년 동안 지난 10년이 지나올 때도 빠진 종목이 아직도 빠지고 있는 건 지금 금방 봤죠. 페트로 차이나라든지 차이나 모바일 다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펀드에 들어있는 종목이에요. 팔지도 못해요. 신문 광고 내가지고 펀드로 신문 광고 내서 샀다? 뒤진 거예요. 앞으로 신문 광고 내가는 개새끼들 상투를 홍보하고 있네. 니나 먹어라 이 새끼들아 이러고 욕을 해버리라고. 알았죠? 신문 보고 샀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이야. 이 세상에서 펀드를 신문 광고 보고 샀으면 그건 상투야. 줄 서고 섰다 그건 상투지. 네, 부자아빠님의 열린 강좌를 잘 청취하셨습니까? 부자아빠님의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아빠님 강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갖고 와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과 주식 투자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주식 투자라고 하려고 하는 이 주식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을 쏘지 못하면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이곳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겠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다거나 어떤 전문가를 찾아간다거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 책이나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책 중에서도 독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투자의 고수가 추천한 책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부자아빠 주식학교에서는 주식에 대해 잘 알려진 책들을 부자아빠님의 추천도서 코너, 다음에 오시면은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부자아빠 추천도서 코너에서 많은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의 많은 양서도 있습니다. 시세의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삼원금천 비록이라든지, 주식 투자는 마음의 사업이라든지 좋은 책들도 있고요. 굳이 이제 부자아빠님이 책을 안 보시더라도 부자아빠님 읽어보시고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구분해 놓은 책들을 보시면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책을 먼저 사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근래는 이제 책을 잘 안 읽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자아빠님의 주식학교 팟빵에 오시면은 책을 또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아빠님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다른 또 좋은 양서들을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있으면 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주식시장이 어떤 곳이다, 내가 정말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식 투자를 입문을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먼저 사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싸워도 알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지 않고 주식 투자로 고수가 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사기보다는 좋은 양서들을 읽어서 내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공부를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식시장 오랜 경험을 해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주식 투자, 직접 투자도 해보시고 많은 경험들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일관성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꼭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세요 하셔가지고, 무턱대고 1년치 가입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분이 맞다고 생각되시면은 가입하시더라도 나눠서 가입비도 나눠서 내보십시오. 1개월, 3개월
나눠서 내셔가지고 꼭 검증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무료 방송, 유료 회원을 가입하기 전에 무료 방송이 있다면은 꼭 무료 방송을 청취하셔가지고 진짜 일관되게 투자의 철학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료 추천주가 있다면 더 좋겠죠. 투자의 검증을 단계를 꼭 거치고 나서 어떤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되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제와 원칙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신용 스탁론 등 여러 가지 탐욕을 가르치는 데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훌륭한 선수 옆에는 가장 훌륭한 코치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두 가지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먼저 공부가 우선이다.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전문가 선택도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잘 상승을 해서 회원들이 같이 돈을 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검증 단계를 거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하셨으면서도 실패를 거듭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